평범한 아침, 서울 강남, 새벽 6시,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김순자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세, 그녀에게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집을 나서 지하철로 40분, 세인트 메리 요양병원까지. 하지만 순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날이라는 것을. 요양병원의 일상, 세인트 메리 요양병원, 서울에서 가장 큰 요양병원 중 하나입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3년 전부터 시작한 자원봉사. 순자에게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순자 선생님이 와야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딸보다도 더 잘해주세요. 그녀는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평범했던 하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70세 남성, 경미한 뇌졸중 의심. 박철수 70세. 아침 조깅 중 쓰러진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구급차에서 깨어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오셨나 봐요. 네. VIP 병동으로 올라가실 예정이에요. 그저 평범한 새로운 환자의 도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새로 입원한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러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김순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 순자야. 철수 씨. 정말 당신인가요? 박철수와 김순자, 5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정말 50년이 지났구나. 어떻게 여기에.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경미한 뇌졸중이래.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대. 어색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도 하나 있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미안해. 몰랐어. 어색함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순간 철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을 이제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도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러셨군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 은희라고. 지금 35살이야. 딸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자야, 그 아이는 사실은 우리 딸이야. 뭐라고요? 35년 전 내가 떠나고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어. 3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철수는 순자가 낳은 딸을 입양해 키워왔던 것입니다. 철수의 고백을 들은 순자는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니. 어떻게.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 그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이미경, 62세, 성공한 성형외과 원장이자 순자의 며느리. 원장님, 시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어떻게? 뭔가 당황하신 것 같다고 할까요?
미경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아, 미경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누구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하지만 미경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우 40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순자의 아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어머니가 뭘 숨기겠어? 그냥 피곤하신 거겠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요양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나신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영호도 점차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요양병원. 최근 입원 환자. 변호사의 직업병일까요? 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파리. 정은이는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아빠, 이 시간에 전화를. 은희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뇌졸중이래. 그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철수에게는 딸에게 말하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은희야, 한국에 와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영호의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철수, 70세, 전직 대기업 임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1989년 파리 출산 기록, 친부 인정 서류. 1976년,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2년 전. 그리고 파리. 미경아,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 옛날 사진들 좀 찾아봐. 갑자기 왜? 1976년, 어머니가 파리에 있을 때 사진들. 24시간 후 파리에서 급히 돌아온 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은희 35세,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동양미술 큐레이터.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시는군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갑자기.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도착한 첫날 밤, 아버지와 딸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괜찮아. 그게 아프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 철수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야, 내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네. 5년 전에요? 그럼 지금까지. 미안해.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희야, 너는 입양된 아이야.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1976년 겨울 파리. 19살의 김순자는 홀로 임신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한국에서는 이미 철수가 재벌가 딸과 약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철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철수는 순자를 찾아 파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를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니까. 아이러니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친딸을 입양하는 셈이었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제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은희는 철수의 딸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순자의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은희 씨가 우리 남편 누나라는 거예요? 어머니, 35년간 왜 숨기셨어요?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과거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 미경아, 진정해.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갑자기 고모가 생겼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이제 모든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파리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며 그녀는 늘 어딘가 뿌리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진실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진짜 엄마라고. 35년 만에 만난 내 엄마라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입원한 지 3일 후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얼마나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철수에게 마지막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은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할 테니까요.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칠째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도 될까? 어머님, 정말 그 사람을 돌보시려고요? 미경아, 그 사람은 은희 아버지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난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무섭지 않아. 순자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돌봐드릴게요. 순자야, 50년 전에 못다한 약속.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영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일로. 좀 복잡해서. 영호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시며 혼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 영호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때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셨구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영호야,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 평생 희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며칠째 은희는 순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35년간 떨어져 있었던 모녀. 처음 만나는 것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은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뭐 하실 말씀이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순자는 35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우리 딸. 하지만 은희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뿌리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은희야. 파리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항상 공허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35년의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은희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철수는 자신의 시한부 선고를 은희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빠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3개월. 길어야 3개월이래. 아빠. 그래서 너와 내 엄마가 화해했으면 좋겠어.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모든 시선과 비난을 감수하고 순자는 철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요즘 노인들? 참.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50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식 좀 해왔어요. 미경아, 와줬구나. 어머님도 드셔야죠. 이렇게 마르시면 어떡해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영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어머니도 쉬세요. 사람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아들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며칠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례합니다. 혼자 있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돼요. 말없는 시간.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 순자네.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은희야, 정말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실에 있는 순자와 철수.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철수 씨. 철수, 정식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2024년 가을, 병원 옥상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씨, 김순자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자 씨, 박철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생은 짧을지 몰라도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찾을게요. 35년 만에 완성된 사랑. 비록 늦었지만 결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2달 후,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순자야, 행복했어. 나도 정말 행복했어요. 은희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철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은희와 함께 파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때로는 늦은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 황혼의 비밀.
그것은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아름다운 진실이었습니다.